오늘 우리의 불타는 논의의 대상인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드리려 합니다. 고기가 정말 우리 몸에 좋을까요? 실례하지만 누구시죠? 저는 아나운서인데요. 저기 복도 끝 B 스튜디오로 가셔야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나중에 봬요. 출입문을 고쳐야 할 것 같네요. 어쨌든 어디까지 얘기했었죠? 아, 맞아요. 고기. 스테이크, 베이컨, 프라이드 치킨. 어떤 고기는 입에 군침이 돌게 하고 너무나 맛있는데요. 과연 고기가 몸에 좋을까요? 자,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벨을 울려서 삶의 밝은 면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그럼 같이 알아보죠. 자,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언급하기 불편한 문제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인정합시다. 우리가 고기 먹는 것을 즐긴다는 건 그만큼 희생되는 동물들이 있다는 말인데요. 좀 더 정확하게 하루 2억 마리 정도가 도살됩니다. 걱정 마, 코끼리야. 넌 아니야. 다른 동물들 말이야. 이 동물들을 모두 기르고 먹이는 데는 많은 땅, 물과 자원이 필요한데요. 이건 지구에 엄청난 피해를 줍니다. 그러나 모사미트, 슈퍼미트, 멤피스미트, 핀레스 식품과 같은 여러 신생업체들의 전문가들은 이미 실험실에서 배양된 깨끗한 고기를 생산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프랭켄슈타인 고기요? 이것이 동물 학대를 종식하고 육류 생산의 환경 비용을 줄이는 완벽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겠죠. 여전히 가축 사육과 가공 관행은 최종 제품과 그에 대한 우리 시스템의 반응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육류업계는 가축의 성장 속도를 높이기 위해 종종 호르몬을 사용하는데 충족시켜야 하는 엄청난 수요와 달성해야 하는 수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추가적인 화학물질은 다양한 건강 문제를 일으킨다고 의심받고 있는데 암과 어린 여자아이들의 조기 사춘기가 그 예입니다. 프로게스테론, 테스토스테론, 에스트로겐, 그리고 동물의 자연 호르몬은 고기에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을 때 여러분의 몸이 필요치 않는 해로운 호르몬 혼합물까지 먹게 되는 거지요. 고기를 먹어서 생기는 또 하나의 결과는 불임입니다.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의 영양학 연구원들은 고기가 남성과 여성의 생식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공육을 일주일에 1.5인분 이하로 섭취하는 남성의 경우 성공적인 수정률이 28% 증가했습니다. 여성의 경우 매일 고기 1인분을 먹는 것이 배란성 불임의 위험을 32% 증가시켰습니다. 하지만 단백질 섭취를 콩, 완두콩 혹은 두부로 대체했더니 생식 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의 추가 연구는 붉은색 육류와 제2형 당뇨병의 연관성을 발견했는데요. 이 연구의 전문가들에 따르면 일주일에 3.5인분의 붉은색 육류를 추가로 섭취하면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50%까지 높아진다고 합니다. 핫도그나 베이컨과 같은 가공육도 이런 건강상의 위험과 관련이 있습니다. 동시에 육류에는 건강상의 이점도 많은데요. 육류는 복합 단백질과 풍부한 아미노산을 함유하고 있는데 그중 일부는 우리 몸이 스스로 생산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육류는 또한 비타민 B의 훌륭한 공급원인데 비타민 B는 정신건강에 중요하고 불면증, 허약증, 우울증, 그리고 불안을 완화해주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근육 질량을 늘리고자 하는 사람은 고기를 꼭 식단에 포함해야 합니다. 아연은 근육을 보수하는 데 도움을 주고 철은 그 효과를 2배로 증가시키며 그 과정에서 피로를 물리칩니다. 붉은색 육류는 영양가가 높습니다. 비타민 B3, B12, B6, 철분, 아연, 셀레늄, 그리고 신체 체계를 돕는 많은 유용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한 고기에 들어있는 아미노산을 면역체계 기능 향상과 관련짓습니다. 우리 몸은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와 같이 우리를 아프게 하는 해로운 물질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항체를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해 아미노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으면 그 과정에 추가적인 도움을 주게 되는 거죠. 고기에 들어있는 비타민 A는 뼈, 치아, 눈에 도움이 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피부와 머리카락의 건강에 필수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위험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수분을 회복시켜줍니다. 만약 체중을 줄이려고 한다면 육류로 눈을 돌려보세요.
워싱턴 대학교와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이 실시한 여러 연구는 고기를 포함한 고단백 식단이 식욕을 줄이고 신진대사를 증진하는 데 기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상보다 훨씬 더 빨리 살을 뺄 수 있게 되는데요. 물론 정크푸드나 과도한 설탕을 제외한 건강 식단을 열심히 따르는 사람에게만 해당됩니다. 고기가 정말 몸에 좋은지 아닌지에 대한 답은 그리 명확하지는 않은데요. 육류를 식단에 포함하든지 또는 완전히 제외하든지 간에 전적으로 여러분 자신과 몸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간에 알아두셔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만약 고기를 먹기로 했다면 가능한 건강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특정한 요리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가장 좋은 선택은 신선한 고기와 환경 친화적인 방법으로 가공된 육류입니다. 고기를 고온에서 요리할 때 헤테로사이클릭 아민과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라는 발암성 물질이 생성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굽거나 튀기는 대신 끓이거나 찌는 요리법을 사용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훈제 고기의 탄 부분은 절대 먹지 마세요. 안 좋은 부분은 잘라내고 나머지만 먹으면 됩니다. 또 붉은 포도주, 레몬주스나 올리브유로 고기를 양념해 보세요. 이 식품들은 헤테로사이클릭 아민을 최소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아무리 고기를 좋아해도 너무 많이 먹지는 마세요. 세계 암 연구기금은 일주일에 500g 이하의 고기 섭취를 제한하고 있지만 세계 질병 부담 프로젝트는 100g 이하로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고기 안 먹는 날을 정하는 것도 신체 재충전에 도움이 되고 매우 이롭습니다. 하지만 육류 소비를 줄이거나 식단에서 아주 제외하기로 했다면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전에 육류를 많이 좋아했다면 갑자기 고기를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동물들은 환영하겠지만요. 대신 여러분의 몸이 변화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목표를 향해 작은 단계부터 시작하세요. 식단에 채소를 더 추가하고 서서히 고기 소비량을 줄이는 것부터 해보세요. 고기와 식감이 비슷한 버섯이나 가지 같은 식품을 곁들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외국 요리들로 메뉴의 폭을 넓혀보세요. 향신료와 허브를 곁들인 인도, 중동 또는 동남아시아의 채식주의 요리가 도움이 될 겁니다.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고기를 먹지 않아도 뭔가 빠진 듯한 느낌은 전혀 들지 않을 거예요. 비타민이나 영양 결핍을 예방하려면 새로운 메뉴를 건강한 식품으로 채우세요. 과일, 열매, 채소, 달걀, 견과류, 씨앗, 곡물, 다크 초콜릿 또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다른 것도 됩니다. 건강에 좋은 메뉴 만들기는 처음에는 힘들어요. 인생이 그렇듯이 시간이 지나면 더 쉬워지고 익숙해지지요. 식단에 큰 변화를 주기 전에 의사와 상의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오직 전문가만이 여러분 몸의 반응을 관찰하고 이런 변화가 건강과 행복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곤란한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었나요? 좋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고기를 먹는 것에 찬성하세요? 아니면 반대하세요? 아래 댓글에서 말해주세요.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친구들과 공유하고 구독을 클릭해서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 너도 수고했어 칠면조야. 고마워.